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경제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우방국에도 25%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목표는 미국 재정적자 감소와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노믹스의 교본으로 불리는 논문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저자는 스테판 미란입니다. 미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역임했고 2기 행정부에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된 트럼프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른바 미란 보고서는 세계를 혼돈에 몰아넣을 만큼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것은 기본이고 달러를 기축통화, 세계의 화폐로 인정한 브레튼 우주 협정마저 흔들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구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체제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란이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란 모든 국제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려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부족한 나라는 세계 무역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 체제에도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가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상 원조를 받거나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품 구매에 10달러를 쓰고 미국은 한국 상품 구매에 5달러만 쓴다면 우리나라는 달러가 소진돼서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이 모두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면 달러가 부족해서 국제무역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관세를 낮춰서 자발적인 무역 적자를 감당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재정 적자는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메웠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국채를 계속 찍어내도 달러 수요는 여전히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미란 위원장은 기축통화 체제가 미국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끼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달러 수요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자연히 고평가되는데 이런 강달러 현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미란 위원장은 분석을 합니다. 원화가 고평가되면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꺼냈습니다. 관세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대미 흑자를 줄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85년에도 주요 5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 가치를 낮추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경제 거품이 꺼졌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약달러뿐만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자국산 소비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미국 수출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수로 먹고 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한마디로 미란 보고서는 기축통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지출했던 비용, 관세를 낮추거나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거나 유럽 방위비를 분담했던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손해보면서 세계 리더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장 노릇은 하겠지만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짜리 초장기 무이자 채권, 이른바 센츄리 채권으로 바꾸자고 요구를 합니다. 미국 채권은 다른 나라에 강매하면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란은 이렇게 만들어갈 새로운 국제 질서를 트럼프 별장의 이름을 따서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가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질서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그 비용은 전 세계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와 미란의 전략입니다. 관세와 함께 기축통화 비용을 분담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방위비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세계 방위에
미국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 적자가 커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유럽은 유럽의 돈으로, 한국은 한국의 돈으로 지키라고 압박합니다. 미란은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는 안보 우산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미란 보고서를 요약하면 강달러 해소, 미국 제조 부흥, 기축통화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달성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무역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차례 관세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1929년 40%대에서 1932년에는 무려 59.1%로 수입 관세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영국도 관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세계 무역량이 크게 감소했고 대공황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 모두가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까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무역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무차별 관세를 부과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호주,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대만을 더티 15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친구를 적 또는 더티하다고 부르는 미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중 상당수는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2016년 트럼프와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최근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멍청하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포함한 하드 파워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합쳐질 때 미국이 강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멍청한 파워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이 달러와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달러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2026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 중심의 동맹국의 해체 그리고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트럼프 2.0 시대의 저자는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악수를 둘 수 있고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생각의 성재였습니다.